파트 2 원가 회계가 되겠습니다. 자, 원가 회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상단의 회사명을 클릭한 후 회사 코드를 검색해요. 주식회사 대한제화를 선택한다. 자, 그러면 상단에 두준전자를 누르세요. 꾹 누르시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죠. 검색 투 눌러서 제1회 원가 주식회사 대한제화 선택해 주십시오. 로그인. 그래서 상단에 회사가 주식회사 대한제화인지를 꼭 확인한 후 이제 원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한제화의 거래자료는 회계연도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다음에 3월 원가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처리하셔. 이거 중요합니다. 네, 한 별표 한 5개 정도 해주세요. 자, 원가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면 결과치가 안 나옵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처리하세요. 즉, 문제는 하나예요. 그런데 문항수가 5개거든요. 이 5개를 순서대로 하십시오. 단, 임금 및 제조 경비는 주어진 기초자료에 이미 처리되어 있다. 네, 처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된 부분은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원가 회계는 20점, 한 문항당 4점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의 작업지시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 주요 자재를 출고하였다. 지시 3월 17일이죠? 그러면 3월 17일 날 자재도 출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지시서를 이제 입력을 할 건데 원가 회계는 어디다 입력을 하느냐? 네, 메뉴바 보겠습니다. 여기 메뉴바에 물류관리 요거 열어놓고 얘 닫을게요. 자, 여기 생산관리에 생산작업 지시부터 입고 입력 그리고 여기 원가관리에 기준정보 그 다음에 원가계산 재고자산 수불부도 작성할 거예요. 생산관리, 원가관리, 기준정보 그 다음에 원가관리, 원가계산 그리고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지시서부터 가볼까요? 생산작업 지시서 클릭. 날짜는 3월 17일이고요. 수주번호가 있다 그러면 수주번호 넣으시면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지시일부터 넣겠습니다. 2023년 03월 17일 완료 예정일은 언젠가요? 여기 있습니다. 작업기간 2023년 03월 31일 그러면 생산 지시 번호가 떴습니다. 자, 뜨셨어요? 네, 엔터 합니다. 제품 만들어야죠. 자, 제품 중에 뭐예요? 가죽구두입니다. F2 또는 더블 클릭 가죽구두 선택해 주시고 지시 수량은 350개입니다. 그런데 작업장이 어디예요? 제1 작업장입니다. 더블 클릭 제1 작업장. 자, 그러면 가죽구두 지시서 내렸어요. 이번에는 일반 구두 지시서 내려야 돼요. 여기다 바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다음 칸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왜? 작업기간이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작업장이잖아요. 작업장이 달라요. 작업장이 다르면 지시서도 다르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다가 2023년 직접 치겠습니다. 17일 2023년 04월 14일 날 끝납니다. 두 번째 지시서가 발행이 되네요. 자, 엔터. 제품이고요. 이번에는 일반 구두입니다. 550개 제2 작업장입니다. 제2 작업장. 그래서 첫 번째 지시서는 1작업장이고요. 두 번째 지시서는 2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생산 작업 지시서 내렸으니까 이번에는 자재 출고해야죠. 전체 메뉴 클릭, 자재 출고 입력 3월 17일. 자, 이때는 자재를 출고할 때 지시서에 의해서 자재를 출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시서를 불러 올릴 겁니다. 어떻게? F2로.
또는 더블 클릭. 첫 번째 지시서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죽 구두를 350개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는 가죽 원단 350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원재료, 가죽 원단, 출고 수량 350개, 작업장은 제1작업장입니다. 두 번째 지시서 부르세요. 자, 두 번째 지시서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구두 550개, 여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레자 원단이래요. 자, 레자 원단 몇 개? 550개. 제2작업장입니다. 작업장도 넣어주셔야 돼요. 안 넣어주시면 나중에 계산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재 출고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 3월 31일 작업 지시 3월 17일 발행에 대하여 다음 같은 생산 자료를 등록하다. 자, 드디어 생산을 했네요. 완성이 350개, 500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생산 입고 입력입니다. 클릭. 날짜는 3월 31일입니다. 3월 31일. 첫 번째 지시서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지시서. 가죽 구두 350개 만들려고 그랬는데 완성이 350개네요. 그럼 다 만들었어요. 350개를 만드는데 200시간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입시간 200. 요거 나중에 이제 임률 이런 거 계산해야 돼요. 노무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200시간 투자됐고요. 두 번째 지시서 부르겠습니다. 일반 구두 550개 생산하라고 그랬는데 몇 개요? 500개네요. 자, 그러면 생산량을 500으로 줄여주시고요. 투입 시간은 300시간입니다. 500개 만드는데 300시간 투여됐대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350개, 두 번째는 500개 투입됐습니다. 세 번째, 3월의 원가 기준 정보는 다음과 같이 등록하다. 자, 노무비 배분 기준과 보조 부분비 배분 기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클릭. 배부 기준 등록 클릭. 자, 3월 조회. 조회.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떠요. 왜? 노무비는 어디에다 입력하죠? 전표에다 입력하죠. 이 전표에 입는 거를 원가 쪽으로 끌어와야 돼요. 끌어오려면 당월 데이터 생성이라는 문구를 써야 됩니다. 클릭. 재짓기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생산 1부와 생산 2부의 원가가 들어왔습니다. 생산 1부의 총 근무 시간은 400시간이래요. 자, 400시간 넣어주시고요. 그랬더니 작업은 200시간 했죠. 그래서 시간당 임률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2만원. 생산 2부는 600시간이 총 근무를 했고요. 작업 시간은 300시간입니다. 그래서 임률이 11,666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부분 배분은 보조 부분 배분 탭에서 하시면 돼요. 보조 부분 가져오겠습니다. 재집계. 네. 동력부와 가공부죠. 생산 1부는 50대 50으로 나눠준대요. 자, 동력부에서 들어간 모든 돈을 생산부 50, 생산 2부 50 이렇게 나눠준대요. 그래서 50대 50으로 나눠주고요. 가공부는 40대 60입니다. 배분 이렇게 한답니다. 자, 배분했죠. 이번에는 작업 진행률 등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왜? 일반 구두는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됐으니까 제공으로 남아있잖아요. 이 제공으로 남아있는 게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는지 작업 진행률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작업 진행률 등록 또는 메뉴에 작업 진행률 등록 뭐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할게요. 작업 진행률 등록 클릭. 3월 선택해 주시고요. 제공 50개 남았습니다.
몇 프로? 70%. 원가 기준 정보 모두 입력했고요. 4번. 3월의 실제 원가 계산을 작업하시오. 순서대로 할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반영할 거예요. 기초 제공품 계산부터 갑니다. 기초 제공품 계산은 메뉴에 원가 관리, 원가 계산, 기초 제공품 계산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아까 작업 진행률 등록을 했을 때 오른쪽에 보면 기초 제공품 계산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편리를 위해서는 안에 있는 걸 활용하세요. 자, 누르겠습니다. 3월. 그랬더니 조회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즉 3월까지 마감이 돼서 넘어온 데이터가 제공품이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불러옵니다. 불러오면 그걸 반영을 해서 원가에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왜? 앞에 있는 걸 먼저 만들지 뒤에 거부터 만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먼저 만들고 반영시키고 또 다음 거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래서 기초제공품은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다음은 직접 재료비 계산입니다. 여기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계산 누르겠습니다. 3월. 그러면 1번의 지시서와 2번의 지시서에 대한 이제 재고 원가를 넣어줘야 돼요. 즉 직접 재료비를 넣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넣어주느냐? 마감이라는 단추를 이용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재고자산 수불부가 이렇게 보입니다. 재고자산 수불부인데 지금 원재료, 제품이에요. 지금 뭐 계산하는 거죠? 직접 재료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만 마감할 거예요. 두 개를 마감을 하니까 하나하나 마감하시는 게 더 빠르겠죠? 자, 하나 마감했고 두 번째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또는 부재료는 마감이 여로 되어 있어야 돼요. 제품은 마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제품 아직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하시고 나서 조금 전에 바로 전 메뉴입니다. 직접 재료비 계산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신 후 마감된 거를 반영해야 되잖아요. 조회 버튼 눌러주십시오. 조회 버튼 눌러주셨나요? 눌러주시면 지금 첫 번째 지시서, 즉 가죽 원단의 금액은 710만원의 재료비가 들었고요. 일반 구두에는 레자 원단이 565만원 들었습니다. 직접 재료비 계산했으니까 이제 직접 노무비 계산할 거예요. 직접 노무비 계산 단추 클릭. 3월 선택해 주시고요. 생산 일부에서 임률이 2만원이었죠. 그래서 투입한 시간은 200시간입니다. 노무비는 400만원. 생산 2부는 349만 9,800원. 제조간접비 부분별로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3월 선택해 주시고요. 복리후생비부터 간접 노무비까지 이제 몽땅 다 동력부 거 생산부로 넘어갈 거고요. 가공부 것도 생산 1부와 2부로 나눠줄 거예요. 일단 간접비에 대한 보조부분비 먼저 계산했어요. 이 보조부분비를 이제 넘기겠습니다. 제조간접비 보조부분 클릭. 3월 동력부와 가공부를 50대 50 그리고 40대 60으로 나눠줬습니다. 이제 제조 부분으로 넘기겠습니다. 3월 그래서 투입 시간을 기준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투입 시간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 눌러보시면 직접 재료비 아니면 직접 노무비 생산량 이렇게 서로 다르게 배분 기준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투입 시간을 가지고 한다 그랬으니까 1번 선택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가죽 구두에 1000만원이 배부가 됐고요. 일반 구두에는 1005만 200원이 배부가 됐습니다.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은
하는데 개별원가는 그대로 계산하고요. 종합원가는 평균법으로 계산할 겁니다. 어디서? 완성품 원가 조회에서 눌러주십시오. 지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모두 반영돼서 이제 완성품 원가가 조회가 될 겁니다. 3월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개별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그대로 하지만 종합원가는 평균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평균법으로 수정해 주시고, 자, 가죽구두는 개별원가고요. 일반 구두는 종합원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별표 나와 있죠. 별표는 왜 나왔냐? 완성이 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즉 제공이 남아있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단위당 제조원가, 즉 한 개를 만드는데 62,286원이 들었대요. 자, 그러면 단위당 제조원가를 컨트롤 C 하셔갖고요. 생산원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메뉴 생산 입고 입력 클릭. 그러면 열려져 있던 거 열리실 겁니다. 여기에 첫 번째 지시서 가죽구두 생산단가 컨트롤 V. 그러면 생산 원가는 2,110만 100원이 들었습니다. 다시 맨 끝에 있는 완성품 원가 조회 하셔서 이번에는 일반 구두의 단위당 제조원가 35,600원 컨트롤 C. 하나, 둘, 세 번째 거예요. 생산 입고 입력 클릭. 두 번째 일반 구두의 단가 넣어 주십시오. 1,780만 원이 들었네요. 이렇게 단가를 계산해서 생산 입고 입력에 생산 단가 넣어줬습니다. 이번에는 원가 반영 작업 할 거예요. 전체 메뉴에 원가 관리, 원가 계산 중 결산 자료 입력 클릭. 지금 3월 달 거를 매달 마감을 해 왔으면 3월부터 3월을 열어서 마감을 하는데요. 우리 시험 버전에는 매달 마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현재 하는 것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원가가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죠. 그래서 제품 매출원가 갑니다. F2 눌러서 제품 매출 여기 455번 제품 매출원가 선택해 주세요. 원가 구분은 500달 원가입니다. 1번.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할 거예요. 확인. 그러면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리고 기말제품 재고액, 제공품 재고액. 자, 되셨나요? 이렇게 되셨으면 뭐를 해야 하냐? 재고 금액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고 금액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그래서 한 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모음 열으셔서 원가 기말 재고 반영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기말 원재료 재고액 들어왔고요. 밑으로 내리시면은 우리 50개 덜 만들었죠? 그게 제공입니다. 기말 제공품 재고액 자동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기말 제품 재고액은 반영이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3월 현재 하나도 팔린 게 없어요. 그래서 요 3,889만 9,915원이 기말 재고액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시면 매출 총이익은 빵원이에요. 아직 매출액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요거 그대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전표 추가 4월 1일자 차감 분기 해 놓으셔야 12월 31일 날 마감할 때 이상이 없습니다. 자, 예. 메뉴바 열으셔서 회계 탭에 일반 전표 입력 3월 31일 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산 분계가 이루어졌어요. 이 결산 분계를 4월 1일 날 마이너스로 돌려놔야 12월 결산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자, 4월 1일 조회를 해보시면은
정말로 이렇게 마이너스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5번 3월에 원가 계산 마감한 후 제조원가 명세서를 조회하시오. 원 미만 버림으로 처리한다 그랬었는데 지금 프로그램에서 원 미만이 아예 자동으로 버림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물류관리 모듈로 오셔서 여기 완성품 원가 조회 했을 때 여기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럴 경우 소수점 미만 버리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건데 지금 다 막아놨어요. 예전에는 그것까지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실무에서는 이 소수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버림 처리 안 해요. 네. 소수점까지 다, 왜냐하면 원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원가 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까지, 어떤 회사는 소수점 4자리까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소수점 2자리까지는 기본적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물류관리에 제조원가 명세서 클릭. 12월이 아니죠. 3월이죠. 우리 3월에 했어요. 네. 맨날 12월에 하다 보니까 입에 붙네요. 네. 3월로 조회를 하시면 원재료비는 1275만원 들어갔고요. 노무비는 2200만원, 경비는 555만원 들어갔고요. 단기총 제조비용은 4030만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140만 85원.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3,889만 9,915원이 발생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하셨으면 몇 점? 20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를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습하실 때 순서대로 연습하시는 방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까지 모두 제1회 모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